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송영길입니다. 대통령 집무실 용산 졸속 이전로부터 서울 시민의 재산권을 지키겠습니다. 저는 윤석열 당선인의 무리한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서울 시민의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김병조 국회의원, 김진애 전 국회의원, 저의 서울시장 선대위 공동위원장을 맡아주셨습니다. 조명래 전 환경부 장관님과 경제산업도시계획, 문화, 규제, 부동산, 환경안보, 안전 등 각 분야 전문가 및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대통령 집무실 용산 졸속 이전로부터 서울시민 재산권 지키기 운동본부를 구성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아무런 마스터 플랜 없이 졸속으로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추진하다 보니 추진 과정에서부터 매일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내일 기존의 용산 국방부 건물로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하고 나면 안보와 경호를 위한 각종 규제가 새롭게 발생함으로써 서울 시민의 공유 자산과 재산권, 행복권에 많은 피해가 발생될 것이 자명한 일입니다. 서울 시민들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월 20일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계획을 발표한 직후부터 졸속 이전으로 인해 발생하게 될 예산 낭비와 시민 피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면밀한 검토와 국민적 합의를 거쳐서 합리적으로 추진할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당선인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과반을 훨씬 넘는 다수의 국민이 집무실 이전을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론을 무시한 일방통행식 폭주를 강행하여 왔습니다.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진행되는 중에 국방부와 합참의 장병들과 공무원들은 마치 전시의 군사작전을 하듯이 숨가쁘게 여러 개의 건물로 흩어져 연쇄적으로 이사해야만 하는 사무실 돌려막기를 당했고, 장병들이 쫓겨간 인부 건물에는 아직도 물과 전기, 전산망 등이 연결되지 않아서 정상적인 근무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입주할 관저마저도 일방적으로 한남동에 위치한 외교부 장관 공관을 낙점하여 공관 돌려막기를 하는가 하면 동빙고동의 군관사에 살던 일부 군인들마저 하루아침에 강제로 이주시키는 관사 돌려막기까지 강행하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사무실과 관사에 내쫓기듯이 이사를 가는 과정에서 존중받지 못하고 상처받은 국방부와 외교부 직원들의 명예와 사기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군인과 외교관의 명예에 사기는 곧 안보와 국익이 될 것입니다. 신임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국방부 앞 용산 기지에 있던 군용 헬기장도 대통령 전용 헬기장으로 뺏어가게 되면 서울 시민의 문화 휴식 공간인 한강의 노들섬으로 이전될 것이다 라고 발언했습니다. 용산공원이 조성된 후에 시민들이 이용할 출입구도 여러 개가 폐쇄되거나 자유로운 출입이 제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모든 것은 시민의 행복권 침해입니다. 후암동의 옛 방위사업청 부지는 정부와 서울시 시민들이 함께 노력하여 2020년에 용산공원 부지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추가 편입이 되었는데 이번 대통령 집무실 이전으로 인해 국방부 안에 있던 군인과 공무원들이 이주함으로써 앞으로 용산공원 부지에서 다시 제외될 수도 있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것이 서울 시민의 재산권 침해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장기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극심한 고통을 받은 시민들을 위해 시급하게 사용돼야 될 국민의 혈세가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너무 많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최초의 ABB로 할당받은 비용은 496억이었지만 추가 비용이 예측했던 바대로 눈덩이처럼 계속 불어나고 있습니다. 집무실과 관사 이동 간의 교통 통제와 통신 차단으로 인한 시민 불편은 물론
한남동 관사 주변의 산책로마저 시민들의 자유로운 출입이 일부 제한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대선 기간에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고 발표했던 공약을 대선이 끝나자마자 일방적으로 파기하면서 국민과 서울 시민께 한마디 양해도 구하지 않고 갑자기 용산 시대를 열겠다는 말바꾸기로 하면서 졸속 무리하게 강행하다 보니 발생한 문제들입니다.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이처럼 졸속적이고 일방적인 행정 절차가 있었습니까? 아무 계획 없이 급하게 집무실 이전만을 외치다 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좌충 우돌 임기응변식 대처만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합리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미신이 아닌 이상 이걸 어떻게 합리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나타난 문제는 앞으로 나타날 시민 피해의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앞으로 용산 지역과 한강 등 주변 지역에는 고도 제한 높이 규제, 고층 건물 조망권 제한, 방호 요격시설 추가 배치, 비행 금지 구역 확대, 교통체계 추가 규제, 용산공원 출입과 사용 제한, 용산의 글로벌 허브 조성 제약 등 시민의 재산권과 행복권에 수많은 피해가 발생할 것입니다. 특히 용산 주민들에게 이 용산공원 이전을 기대하던 주민들에게 찬물을 끼얹는 큰 피해가 발생할 것입니다.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는 특별히 바뀐 게 없고 아무런 문제 없다고 변명으로 일관하며 국민을 기만해 왔지만 아무리 경호 시스템을 보완하고 경호 방법을 바꾼다고 해도 국가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통령의 경호와 국가 컨트롤 타워의 안전을 완벽하게 보장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른 규제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너무나 자명한 사실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에게 염중하게 요구합니다. 내일 취임과 함께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하겠다는 윤석열 당선인은 우선 국민들, 특히 갑작스럽게 불편을 겪고 상처를 받은 국방부와 외교부 직원들과 서울 시민께 진심으로 사과하고 양해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이제부터라도 집무실 이전으로 인해 파생되는 모든 후속 조치 사안들에 대하여 면밀하게 검토하십시오. 국가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면서 국가 안보와 국민 복지를 증진하는 방향으로 후속 조치 계획을 정밀하게 수립할 것을 촉구합니다.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소통 절차를 거쳐서 국민 다수로부터 절차적 정당성을 인정받으면서 후속 조치를 이행하십시오. 그 과정에서 안보와 경호에 만전을 기하면서도 서울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실효적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저와 서울시민 재산권 지키기 운동본부는 대통령 집무실 용산 졸속 이전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시민의 피해를 면밀히 분석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며 그 피해에 대해 온당한 보상을 하도록 철저하게 감시하고 견제하며 대안을 제시하는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여기 우리 김철식 용산구청장 후보와 시의원, 구의원 후보들과 함께 용산 시민의 피해 현황을 체크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서울 시민을 대변해야 될 오세훈 현 시장은 그동안 대통령 집무실 이전 졸속 추진을 지켜보면서 대체 무엇을 했습니까? 오세훈 시장은 서울 시민을 대표해서 문제점을 명확히 지적하고 서울 시민과 충분한 소통을 거쳐 주도 면밀하게 추진하도록 윤석열 당선인에게 적극적으로 요구하기는커녕 이를 수수방관하거나 오히려 동조하는 언행을 해왔습니다. 서울 시민의 재산권과 행복권에 많은 피해가 예상됨에도 여기에 침묵하면서 신용산 시대에 운운하며 현실과 거리가 먼 청사진만 제시하면서 사실을 왜곡하고 현실을 호도하는 오세훈 시장의 행태를 엄중하게 지적하면서 오세훈 시장에 공개적으로 묻겠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세 가지 질문에 답변하기 바랍니다. 첫째, 대통령 집무실 졸속 이전에 대한 오세훈 시장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둘째, 졸속 이전으로 인한 발생한 시민 피해는 무엇이며 어떠한 것을 파악을 했습니까?
셋째, 예상되는 시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시장으로서 무슨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한번 시민단체하고 간담회로 해봤습니까? 이 문제에 관해서. 시민 피해를 모른다면서 무능하고 무책임한 직무유기가이며 시민 피해를 알면서도 외면하는 것이면 시민을 속이는 부도덕한 기만이 될 것입니다. 이 운동본부는 불통 윤석열 당선인의 폭주에 대해서 오히려 지적하기는커녕 용비어천가를 부르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저 송영길과 양자 공개 토론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서울특별시는 대한민국의 수도이자 상징인 인구 1000만의 메가시티이며 대통령 집무실 이전은 서울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사안입니다. 서울시민은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에 직접 질문할 권리가 있고 서울시장은 시민을 대표해서 정부의 시민의 요구를 전달하고 관철시켜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유일한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저와 시민들이 제기한 3가지 질문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을 할 것을 촉구하고 빠른 시일 내에 공개 토론에 임해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송영길 시장 후보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진애 전 국회의원님께서 보충 설명을 하시겠습니다. 혹시 이거 들고 계시겠어요? 요거 밑에, 요거 밑에, 아니 이렇게 들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진애 공동선대위원장입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와 계십니다. 저 국방부 건물, 저 못생긴 건물 앞에 여러분들 와 계십니다. 여러분 외국의 관광객들이 여기 오시거나 이럴 때 저 못생긴 건물에 대한민국의 대통령실이 있대. 그리고 여기 앞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전쟁 기념관이 있대. 아니 대한민국이 언제 다시 군사 독재 시절로 돌아갔나? 이런 얘기를 아마 할 겁니다. 이거 자체로도 대한민국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일입니다. 이 국방부 뒤에 연병장이 있는데 거기서 바이든 대통령을 만난다고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뭐라고 하실까요? 자, 이 모든 것에 서울시장의 책임이 있습니다. 서울시장의 책임은 서울시민의 재산권과 서울시민의 행복권을 지키는데 서울시장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세훈 현 시장 과연 무엇을 했습니까? 3월 20일 당선 열 하루 만에 이 앞에 거짓 조감도를 들고 와서 윤석열 당선인이 용산시대를 천명하는 그 오후에 당선인을 만났다고 합니다. 30분 만났다고 합니다. 그때 무슨 얘기를 했다? 이거는 좀 천천히 심사숙고해서 결정하면 좋을 거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나왔다. 그것만 신문에 난 게 그게 전부입니다. 자, 그 심사숙고해야 되는 이유를 왜 서울 시민한테는 얘기하지 않는 것입니까? 왜 서울 시민한테, 왜 용산의 졸속 이전이 서울시의 미래 개발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서울 시민의 일상적인 삶에 어떤 불편을 가지고 오는지, 이것을 왜 오세훈 시장은 얘기하지 않는 겁니까? 왜 당선인 앞에서만 납작 엎드려서 눈치만 보고 있는 겁니까? 이런 서울시장에게 4년을 맡겨둘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맡겨둘 수 있습니까? 절대 구원을 하시지 마십시오. 절대 맡겨둘 수 없습니다. 오세훈 시장 이미 10년 전에 서울시에 온갖 재앙을 일으켰던 전임 시장입니다. 서울의 안전 시설에 대한 투자를 아껴서 광화문 광장과 그리고 그 강남역 앞에 5세의 돈을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서초동에 산사태를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그 외에도 용산의 공작창 부지에 111층을 짓겠다고 거기에 32조짜리 민간 특혜 사업을 벌이다가 그거 부도났습니다. 부도나게 만든 사람이 오세훈 시장입니다. 세빛둥둥섬도 SH를 동원해서 거기에 약 3분의 1을 투자를 해놓고 그리고 그것도
몇 년 있다가 또 부도가 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파이시티 특혜 분양 문제도 있습니다. 무상급식에 대한 국민투표에서 시민투표에서 실패했을 뿐만이 아니라 이런 모든 재앙을 일으키고 이미 사퇴했던 사람이, 이미 퇴출됐던 사람이 오세훈 시장입니다. 그런데 1년 전에 재보궐선거에 우연히 다시 등장을 하고 나서 이렇게 서울에 또 다른 재앙이 지금 일어나려고 하는데, 이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입을 꼭 닫고 있는 오세훈, 서울 시민의 재산권과 행복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는 사람, 한다는 얘기라고는 여기서부터 한강까지 걸어가면은 좋을 거다, 광화문부터 북악산까지 가면 좋을 거다. 아니, 우리가 그런 녹지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기본적인 본질적인 서울의 도시계획을, 이 재앙을 그대로 놔둬야 된다는 말입니까? 오세훈 시장 항상 겉멋에만 치중하고 겉만 번지르르 한 거 하고 사진 찍고 이런 것만 좋아하는 시장답습니다. 서울은 지금 아주 본질적인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런 재앙이 일어나려고 하는데 서울시장의 역할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듬직하고 믿음직스럽고 어떤 상황에서도 할 말을 하고 제대로 할 일을 하는 이런 서울시장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꼭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민 여러분, 지금은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진애 전 의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명래 전 환경부 장관님께서 보충 설명을 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재인 정부 제2대 환경부 장관을 지낸 조명래입니다. 제가 정부 출범할 때 이미 용산공원 조성 그 당시에 대통령 직속위원회에 참여를 했었고 TF도 함께 일을 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학자 시절에는 근 한 25년 30년간 용산공원 생태 공원화하는 그런 이론과 정책 운동을 했었습니다. 특히 박원순 시장과 함께 국가생태공원 지정과 또 조성과 관련된 일을 맡아서 또 한 적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한 3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문제점이 되겠는데요. 용산공원 특별법이 있습니다. 그거는 노무현 정부 때 제정되었던 법이고, 당시에 오세훈 시장이 중앙정부와 척을 지면서도 유일하게 중앙정부의 정책에 지지했던 것이 바로 용산공원 특별법 제정이었습니다. 그때는 용산공원을 생태공원으로 만들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고, 또 중앙정부와 싸움에서도 그 주장을 관철을 시켰습니다. 우리 정부의 입장은 바로 용산 기지를 반환받아서 국가적인 차원의 우리나라 유일한 국가공원입니다. 특별법에 의한 생태문화공원으로 만들겠다고 법에 지정을 해놨고, 또한 관계법에 의해서 기본 계획이 이미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금 여기다가 대통령 그 집무실을 만든다는 것은 바로 기왕에 수립되어 있는 기본계획상에 주변 지역의 계획이 따로 있습니다. 450만 평에 해당하는 계획이 있습니다만, 이 계획을 지금 무력화시키는 이런 효과가 있고요. 그 계획에 의해서 수립된 계획의 내용을 다시 번복하기 때문에 계획에 의한 계획 변경 절차를 저는 위반했다고도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지적을 해야 되고, 또한 용산 이 기지 내에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서면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사실상의 이 서울의 지리적 중심지라 할 수 있는 이곳에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서면서 주변의 토지 정책에 엄청난 혼란과 무계획적인 결과가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고, 그것은 용산 주민들의 피해로 혹은 서울의 장기적 미래 발전에 많은 제약으로 작용할 것으로 저는 분명하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용산공원은 일제시대 때 일정 강점기가 시작하기 전에 본래 300만 평의 땅을 강제로 수용했다가 우리 조정에 110만 평을 남기고 나머지 땅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한 100만 평 수준의 외국군이 주둔하는 땅으로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 역사에서 우리 땅 중에서도 이것만큼 순환과 치욕의 역사를 갖고 있는 땅이 저는 없다고 보고 있고요. 따라서 그 땅은 반드시 되돌려 받아서 국가적 차원의 우리 역사적인 여러 가지 한을 풀고 미래를 기약하는 그런 땅으로 만들어 가야 되고, 따라서 노무현 정부 때 특별법에 의해서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국가 공원으로 만들도록 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이 국가공원으로서의 용산공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사람들의 잘못에 의해서 우리 역사는 왜곡되고 잃어버렸습니다만 우리 자연은 한 번도 우리 한반도를 떠난 적이 없고 우리의 유관 역사를 묵묵히 지켜왔기 때문에 그런 자연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역사를 반추하고 다시 미래를 만드는 그런 생태 문화 공간의 개념으로서의 이 생태 문화 공원을 만들도록 되어 있고, 따라서 그 출발점은 무엇보다도 기존의 많은 시설들을 지어내고 또 2세대에 거쳐서 장기적이면서도 미래지향적으로 이 공원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계획적인 절차를 지금 밟고 오고 있는 단계에서 뜬금없이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섬으로써 용산 생태공원 조성에 장기적인 어떤 그런 과정과 절차 내용 전체가 왜곡되게 될 수밖에 없는 이런 결과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미 인수에서는 올해 9월 안으로 한 50평방제곱미터를 용산 기준 중에서도 되돌려 받도록 되어 있는 한 15만 평이 되겠습니다. 이곳에다가 환경 평가도 하지 않고 간접적인 인체 영향 평가를 통해서 무리하다 하면 이곳에다가 LA 타운을 만든다든가 미국 아메리칸 타운을 만든다는 그런 조속적인 용산공원 조성에 왜곡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조치를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을 보게 된다면 앞으로 우리 미래 세대와 함께 만들어가야 할 용산공원의 조성에 심대한 차질과 왜곡이 지금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서울 시민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나서서 교정하고 바로잡아야 하는 그런 문제라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용산공원은 한 70년 이상 물론 이제 일제의 그 군사기지까지 친다면 더 오래되겠습니다만 70년 이상 동안 군사 공간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많은 땅이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땅을 우리가 돌려받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돌려받은 땅을 제대로 환경영향 평가하고 또한 수질과 지하수와 지표에 대한 철저한 토양 내지는 그 지하수 정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 시간이 무려 최소한 한 7, 8년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용을 누가 부담을 할지에 대한 합의가 제대로 안 됐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정부의 여러 가지 협상 결과를 보게 된다면 대개 우리가 일방적으로 국민의 세금을 쏟아붓는 방식으로 이 토양 정화 사업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만 이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만약 지금과 같이 대통령 집무실을 이렇게 조속적으로 만들게 된다면 이 토양 정화 사업과 같은 환경보건 사업이 어려워지고 또한 과다한 비용을 우리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이런 아주 잘못된 또 결과가 생겨나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했던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수정을 해야 되고 이 수정을 위해서는 저는 올바른 새로운 시장이 이 일을 전담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조명래 전 환경부 장관님 감사합니다. 저도 추가적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하면서 추가 규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일 5월 10일 0010으로 추가 규제가 시작이 됐습니다. 임시 비행 금지 구역이 내일부터 발의가 됩니다. 이 노티컬 마일로 예전에는 여기 요 앞에 보이는 도로를 연해서 남쪽 지역은 비행 금지 구역이 아니었습니다. 요 도로를 연해서 북쪽 지역이 현재 청와대의 비행 금지 구역인데 내일 0010으로
청와대 집무실로부터 반경 2노티컬 마일이니까 대략 3.7km 내외의 비행금지 구역이 설정이 되고, 서초동 간저에도 1노티컬 마일의 비행금지 구역이 설정이 되어서 강남 일대 광범위하게 비행금지 구역이 설정이 됩니다. 비행금지 구역이 설정이 되면 그 지역의 비행기나 헬기나 드론이나 무인기나 이런 것들이 그 운행이 금지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다 규제의 시작입니다. 일단 규제가 시작이 된 것이죠. 또 비행금지 구역의 설정이 나중에 임시 비행금지 구역이 적용해서 한 2달 정도 해보고 최종 확정이 되면 완전히 확정이 되겠죠.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은 용산구 일대에 미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드론 택시나 드론 택배들을 운용해야 되는데 그런 걸 운용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서울의 드론 택시나 드론 는 한강을 연해서 주로 많이 이동합니다. 왜냐하면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죠. 혹시 드론이 떨어지면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런 그 항로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지금도 임시 비행 금지 구역이 설정됨으로써 헬기 비행이 한강로 비행로가 사용이 제한되는 등 국민들에게 지금 피해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첫 단추가 잘못 끼니까 두 번째, 세 번째 단추를 계속 잘못 끼는 형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혹시 오늘 시민단체에서 오셨는데 하실 말씀 있으신 분 있습니까? 예.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용산 미군기지를 온전히 되찾아서 온전한 생태평화공원 조성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는 용산 주민 김은희라고 합니다. 저희는 집무실을 이전한다고 했을 때 설마 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자가 조감도를 보여주며 용산기지를 반환받아서 집무실 주변에 공원을 조성하고 영빈관을 검토한다는 이야기를 할 때 알게 되면 안 하겠지. 도대체 용산구 권영세 의원은 뭐하고 있나? 라는 생각하면서 집무실 이전 반대와 용산기지 환경오염 문제부터 해결하라는 현수막을 내걸면서 저희들은 투쟁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가지만 검토해보면 저것은 현실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서빙고로를 통해서 국방부로 이동하는 출입구가 없는데 도대체 어떻게 출입한다고 하지? 용산기지 반환 절차 문제와 환경오염 문제 등을 고려했을 때 이렇게 졸속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문제라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그냥 길을 닫고 강행했습니다. 용산 주민들은 부랴부랴 집무실 이전 반대를 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고 서명운동을 또 진행했고 걷기대회를 진행하면서 목소리를 높여왔습니다. 지난 토요일은 윤석열 당선자가 출근하게 될 민폐의 길 용산기지 13번 출구에서부터 강남 아크로비스타까지 걷기대회도 진행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졸속 이전이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데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용산공원을 훼손한다는 문제입니다.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120여 년간 외국 군대가 주둔했던 땅을 이제야 되찾게 됩니다. 일본 군대가 주둔하면서 둔짐이 마을 주민들이 쫓겨나갔고 유관순 열사의 묘를 비롯한 수많은 조상들의 묘가 유실되었던 아픔과 서론과 상처의 땅이었습니다. 용산기지를 평택으로 이전하면서 용산 주민들이 아니라 평택 주민들 또한 얼마나 쫓겨나가고 그렇게 아픈 땅을 지금 이제서야 되돌려 받는 것입니다. 이 땅을 이제 되돌려 받아서 온전한 역사문화 생태공원으로 조성해야 하는데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서면서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벌써 시작되었습니다. 용산 공원이 공원부지로 결정났던 옛 방위사업청 부지가 쫓겨난 국방부가 사용하게 되었고 앞으로 반환될 용산공원 부지가 어떻게 사용할지 의문이 듭니다. 혹시나 경호시설로 혹시나 영빈관으로 또 혹시나 집무실 관련한 용도로 쓰여지지는 않을까 우려됩니다. 지금까지 용산기지는 10% 반환받았습니다. 다음 달 6월까지 25% 반환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될까요? 작년에 25% 반환을 발표했을 때 이미 환경조사가 되었을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흘러 나오는 보도에 의하면 그 25%가 국방부 근처의 부지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25% 용산공원 부지가 어떻게 사용될까요? 저는 박근혜의 악몽이 떠오릅니다. 정부 부처 간 땅 나눠먹기 식으로 각 부처가 뭘 짓겠다고 했던 그때가 떠오릅니다. 용산기지를 마치 하늘에서 떨어진 땅처럼 각 부처가 뭘 짓겠다고 했던 그 악몽 말입니다. 몰라서 용산국방부로 이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용산공원 땅이 탐이 나서 혹시나 이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용산기지는 기름으로 범벅되어 있는 땅입니다. 반환받기 위해서 환경조사를 하는데 그 결과가 유료오염, 중금속오염, 심지어는 맹독성 발암물질 다이옥신까지 검출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용산 가족공원을 산책하는 주민이 환경연합에 제보를 했습니다. 밤마다 운동하러 가는데 기름 냄새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조사했습니다. 미군기지 담벼락 아니어서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기름 냄새는 나는데 그래서 환경부에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기지 반환을 받을 때 이곳을 꼭 조사해야 된다는 보고였습니다. 저는 요즘 환경오염 보고서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용산기지의 환경오염 사고가 2017년 미국 정보자유법을 통해서 그동안 미국이 은폐하고 있었던 84건의 오염 사고를 저희가 공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의 자료를 보면은 또 은폐했던 사건들이 있습니다. 경악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당선자가 출근하는 그 용산기지 13번 게이트 안은 최악의 기름 유출 사고가 났던 곳입니다. 그때 당시 1997년입니다. 드럼통 130개가 쏟아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용산 주민들은 용산구청에 제보를 했고 용산구청 환경과 직원이 방문했으나 미측이 확인시켜주지 않아서 그 사건은 미궁에 빠졌습니다. 그러다가 2002년 미군기지 다목적 공사를 할 때 공사업체가 제보를 했습니다. 땅이 시커멓고 비닐로 덮어져 있다고. 하지만 그때도 진상조사와 정화 작업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다목적 운동장이고 그 옆에 길입니다. 그 길을 사용해서 집무실을 이동하게 됩니다. 그곳에 얼마 전에 봤더니 새 아스팔트를 깔고 꽃을 심더라고요. 대통령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것을 반환받았을 때 환경조사를 해서 얼마나 오염되어 있는지 밝힐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오고 그곳에 대통령이 지나가는 길이 생김으로 인해서 오염조사가 어떻게 될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오염조사가 되지 않고 그냥 이대로 사용된다면 아마 오염은 토양 지하수 오염 계속 번져나갈 거라 생각합니다. 윤석열 당선자 입에서 용산기지 환경오염 어떻게 하겠다는 말 한마디가 나오지 않습니다. 과연 오염의 책임을 미국에게 물을 수 있을까요? 미국의 협조하에 출퇴근을 하는 이 마당에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할까요? 아니면 우리나라 국익을 위해서 한마디라도 할 수 있을까? 강한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 윤석열 당선자의 발동정치를 상징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나아가서 이 싸움은 국민을 위해서 용산공원을 지키냐 아니면 집무실 이전으로 용산공원을 뺏기느냐의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남동 주민들은 벌써 매봉산 산책길에서 느끼고 있습니다. 외교관 공간으로 바라보지 못하게 철조망이 쳐져 있고 가림막이 설치되고 있고 군인들이 다니면서 감시하고 있습니다. 위화감이 조성된다고 지금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자가 국방부로 집무실을 이전함으로써 싸움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호소드리고 싶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님들과 의원님들께 호소드립니다. 용산기지를 온전히 반환받고 제1호 국가공원, 온전한 생태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끝까지 강력하게 함께 싸워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추가? 네. 그러면은 지금부터 그 기자분들의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있습니까? 네, 아마 설명을 원체 자세히 해서 질문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사진 촬영을 하고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